네, 안녕하십니까. 패티캣 위험인식이 반려인의 항공여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과정에서 확장된 MGB 모델을 적용 시킨 연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건국대학교 고민환입니다. 일단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려동물과의 같이 함께하는 이 삶이 이렇게 많아진 게 코로나 이후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정말 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분들 거의 찾을 수 없었는데 얼마 전 한 항공사에서 비행기 한 대를 아예 반려가족들을 위한 이런 비행기로 만들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 해당 연구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5%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으며 그런 결과 저희 뭐 팬데믹 퍼피라는 그런 단어 역시 생겨났습니다. 또한 새로 생겨난 단어로 뭐 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펫팸족 그리고 반려동물 소비를 의미하는 펫코노미라는 그런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반려동물을 태우고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이것과 관련된 뭐 제한적인 서비스가 몇 가지 있었다면은 최근 들어서 반려인을 위해서 반려인만을 위한 이런 전세기가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등 특별한 반려인들을 위한 그런 항공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려동물을 동반해 여행을 하는 경우에서 대부분은 뭐 기차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활용도가 5.1%로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험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여행객들은 여행을 가지 않거나 또는 장소를 바꾸거나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H1N1 바이러스가 발생했었을 때 뭐 사람들은 비약물 조치와 같은 특별한 행동들을 좀 취했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위험인식, 그리고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반려인들이 생각하는 이 위험인식은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행객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이 관광 마케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여행객들의 심리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TRA나 TPB와 같은 그런 연구 모형들을 많이 활용했었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인간의 그 동기적 과정 그리고 감성적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MGB 모형 그리고 MGB 모형에 이제 추가 변수를 넣어서 확장된 MGB 모형을 활용해서 여행객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확장된 MGB 모형을 활용을 해서 이 확장된 변수로 우리 반려인들이 따르는 에티켓, 패티켓, 그리고 위험 인식을 추가 변수로 넣어서 확장된 MGB 모형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확장된 MGB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반려가족의 항공 여행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패트캣 그리고 위험 인식을 확인하고 구조 모형 방정식을 통해서 이 속에서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MGB 모형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장된 변수를 좀 활용을 좀 하였습니다.
확장 변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티켓 그리고 위험인식의 두 가지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가설 설정은 다음 보신 바와 같습니다. MGB와 관련된 6가지 가설을 설정하였고요. 관련된 선행 연구는 위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 패티켓 그리고 태도, 위험 인식 간의 가설 간의 관계는 위에 나와 있는 선행 연구들을 활용해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선행 연구들을 활용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정한 가설을 토대로 본 연구 척도 같은 경우는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연구의 그 측정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이것을 도출한 이후에 내용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관광학과 교수 그리고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 3분에게 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인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모호한 항목들을 정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 7월 달, 7월 14일부터 3일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지난 2년 안에 항공여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반려가족을 대상으로 편입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문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을 하였고요. 설문 문항 같은 경우는 반려가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설문지를 그 설문지 링크를 제공해서 설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그 좀 더 적극적인 성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모바일 음료 쿠폰을 따로 제공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과 스마트 PLS를 활용하였습니다. 일단은 이 분석 과정으로 기술 통계 분석을 먼저 실시한 이후로 스마트 PLS 기반 구조 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하기 위해서 2단계에 걸친 접근법을 활용하였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신뢰도, 그리고 집중 타당도, 그리고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그 다음으로 뭐 효과 크기, 예측 적합성, 결정 개수와 같은 스마트 PLS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설을 검증한 이후에 또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 역시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전체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일단 음,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동거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반려동물과의 동거기간 그리고 뭐 반려동물 어떤 종류인가, 뭐 강아지만 했나, 강아지만 키우고 있나, 고양이만 키우고 있나 하는 아니면은 또 동시에 또 키우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스마트 PLS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연구 모형의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수치는 스마트 PLS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별 타당도 역시 지금 PLS 같은 경우는 판별 타당도를 분석하는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포릴라커 2분의 그 방법을 기반으로 판별도를 분석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수치들이 적합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또한 지금 스마트 PL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해당 수치들은 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 지금 아래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기본적으로 지금 MGB 모형에서 긍정적 얘기 정서, 그리고 부정적 얘기 정서는 열망과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패티켓은 태도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위험인식은 열망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가설들은 전부 어, 가설 간의 영향 관계를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매개 효과를 같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일단 5,000번 리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스마트 PLS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결과 위험 인식과 열망은 현재 모델에서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학술적 시사점으로 첫 번째, 현재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항공 여행의 과정에서 반려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어, 확장된 MGB 모델을 활용한 연구의 프레임을 개발하였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반려동물 가족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다라는 그런 학술적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태도 같은 경우는 열망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인즉슨 반려인의 그 항공 여행 과정에서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 태도를 말하는 거죠.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 즉 주관적 규범이나 외부적인 요행보다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긍정적 얘기 정서, 부정적 얘기 정서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제 MGB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제약 효과로 나타난 것을 기존의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망이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관적 규범, 위험인식, 지각된 행동 통제, 태도, 패티켓, 그리고 행동 의도 사이에서 이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일단 MGB 모델을 확장해서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반려동물의 항공여행과 관련된 그런 시사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본 논문을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의 항공여행과 관련된 반려인의 행동 의도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 위험 지각, 그리고 이 패티켓 인식이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반려동물의 항공여행과 관련해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이는 곧 우리 관광, 그리고 동물, 동물학, 이 두 가지 학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융합을 통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 2023년이 지나면서 여행 분야에, 특히 항공 여행 분야에 상당히 많은 다양한 새로운 여행의 그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양새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를 통해서 이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이 항공 여행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반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관광 산업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하고 산업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광업계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항공업계가 과거처럼 이제 과거처럼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기존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던 이런 반려동물과의 그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